강원도의 전원주택 생활이라는 것은 특히 이 평창은 추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겨울나기가 혹독스럽다고 할 정도로 힘들죠. 난방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데, 혹시 주택을 짓거나 하실 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연료요? 예. 그러면 연료를 어떤 거를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저는 기름이죠.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제품 조금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귀농귀촌을 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연료비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 몇 평의 연료비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는지 좀 알릴 수 있을까요? 저는 제 계산대로 한다면 한 20평 기준으로 한 40만 원 정도 연료비를 생각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골에 오시면 사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당했다 뭐 이런 분도 있는데, 사실은 맹지를 잘 알아보시고 사셔야 됩니다. 토지는 그 맹지를 확인하시고, 두 번째, 이 맹지를 뭐 도로를 허가해준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있는데, 그런 거 계약서를 정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주민들의 성향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땅은 정말 좋은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내 마음과 일치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만큼 또 괴로운 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다운 계약서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래서 뭐 땅을 사거나 이럴 때 다운 계약서를 쓰고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는 이런 상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큰일 나는 행동들이죠.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땅이 큰 것을 원하고 내가 무리해서 투자하는 건 원치 않는다. 이게 도시 같으면 큰 땅이 돼서 어느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데, 시골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땅을 구입하기보단 작은 땅을 알아보는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정말 마음에 딱 드는 나만의 땅을 발견하셨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지, 뭘로 경제를 일으킬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 방문하셔서 어떤 작물이 얼마만큼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차츰차츰 알아보시고 투자라는 것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만이 갖고 있는 재산에서 귀농귀촌 하는데 투자 비용은 한 3분의 1 정도만 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농귀촌을 하시게 된 동기가 보면, 시골에 살고 싶다, 첫 번째,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 접근하는 게 이제 부동산이죠. 부동산 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정말 내가 귀농귀촌을 꿈꿨다면 그 군에 관계되는 농업기술센터 이런데, 아니면 농업회의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니까 충분히 정말 모든 정보를 내가 습득한 뒤에 내가 정말 시골에 와서 살 수 있을까 결심이 섰을 때, 저는
강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골로 이렇게 귀농 귀촌하시려고 하시는 예비 귀농자, 귀촌자 여러분 계시다면 시골에서 귀농하시고 귀촌하신 분들이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것을 돈을 주고 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다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주로? 모든 스포츠는 저희가 다 무료로 할 수 있죠. 하다못해 뭐 수영, 골프까지도 사실은 다 연습장이 다 무료고, 게이트볼 다 무료고. 근데 서울에서는 사실 뭐 헬스장까지도 무료인데 다 돈을 내고 하는 업종들이라서 그런 거에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호회인들과 같이 어울린다면 굉장히 큰 혜택을 볼 수 있죠. 이제 은퇴 후 뭐 귀농 귀촌을 하면 장점이라고 하는 건 여유로움일 겁니다. 누구한테 이제 구속받지 않고 뭔가 아침에 일어나야 된다는 규칙적인 생활이 아닌 규칙을 깨는 그런 행복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유로움이 있고 또 맑은 공기, 뭐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챙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그런 것들이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방 자체에서 모든 것들이 혜택이 많으니까 서울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호사를 시골에서는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도시 생활은 사실 돈을 벌어서 담보 소비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벌지 않으면 사실 굉장히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시골 생활이 돈을 안 벌어도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쓰는 문화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원주택 앞에 이렇게 텃밭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자급자족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돈이 조금 덜 들어가시는 부분도 있으시겠네요. 봄서부터 가을까지는 사실은 뭐 육류를 빼곤 나머지 다 자생해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가지 않죠. 저는 한 300평 정도의 이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짓고 있고, 전 고추를 한 200포기 정도, 그 다음에 옥수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옥수수 한 500포기 정도를 이제 농사를 져서 같은 지인과 형제들과 이제 나눠 먹는데, 굉장히 이제 소소한 즐거움이죠. 예, 뭐 경제적으로 증대되는 건 아니지만 저의 그 시골살이의 행복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먹어봤던 시골 음식, 옥수수, 감자 뭐 이런 거 빼면 제가 평창에 와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던 건 감자 옹심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먹다 보니 뭐 또 새로운 맛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정말 강추 드릴 수 있는 음식 중에 저는 감자 옹심이, 뭐 메밀 칼국수, 요 정도. 아지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제가 마음적으로 불안하거나 또 답답할 때 저희 그 평창군 미탄면에 가면
청옥산이라는 큰 산이 있고 또 평창의 알프스 같은 곳인데 그쪽으로 가서 또 마음 같은 것을 또 확 터놓고 그다음에 밤에 또 별을 보면서 힐링하고 이런 장소가 뭐 저만의 아지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청옥산 600마지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거기 밤에 별이 참 예뻐요. 예. 근데 또 아름다운 별을 보려면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겠죠. 예, 시골로 귀촌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갔다가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다시 그 어렸을 때 뭐 향수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그 시골 귀촌하는 것을 마음속에 정하고 있었죠. 저희 그 평창사랑 귀농 귀산촌 협의회는 사실은 귀농, 귀촌, 귀산 하신 분들만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 목적 사업은, 지금 여태까지 인터뷰했던 귀농, 귀촌 하려고 하는 예비자 분들에게 교육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겪었던 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물론 뭐 정확하진 않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대농을 위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전부 소농을 위해서 오는데 이 소농도 십시일반 조금씩 모으면 약간의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수원에 있는 구매탄 시장과 이렇게 자매 결연을 맺고 거기에 저희 모든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금 MOU 준비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귀농 귀촌자들에게 또 하신 분들한테 저희들이 평창 그러면 사실 병원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는데 저희가 녹색병원이라는 큰 병원과 MOU를 맺어서 군과 또 녹색병원과 저희와 이렇게 3자 트라이앵글 앵글의 그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또 행복과 경제적인 것들을 풀어주고자 만든 단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평창군의 혜택이 많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귀농하면 혜택이 있고 저것도 귀농에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그것을 사업 계획서를 쓰고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상담해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이제 저희 귀농 귀산촌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은 저희가 이제 아직 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이제 된다면 저희가 전담 맡아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